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논의에서는 어깨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질환 등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통증을 집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 프로정형외과 장석환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견주관절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로정형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견주관절 전문의이자 스포츠의학 전문의 장석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비욘디와 몇 번 함께 방송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알려주셨던 운동법을 직접 좀 따라해보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먼저 짧게 나누고 저희가 어떤 운동을 배우면 좋을지 직접 이쪽에서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중간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좀 강의 내용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제가 질문 먼저 몇 가지 드리고 바로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제 어깨 운동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 관절이 어떤지 좀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깨 관절이 좀 다른 관절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깨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일반인 분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는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깨 통증도 사실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쑤시다, 아리다, 후끈거린다, 저리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다른 관절과 다른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어깨 관절 엑스레이를 보면은 저런 식으로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관절은 이제 소켓 안에 쏙 들어간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면은 어깨는 저렇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마치 그 상완골 뼈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뼈와 닿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우리 상완골이라는 뼈가 지금 이제 날개뼈에 맞닿고 있는데 저게 다른 관절, 고관절을 예로 들면은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게 소켓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반면에 이제 어깨는 저런 식으로 이 상완골, 이 머리뼈가 이렇게 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럴까요? 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저 맞춰보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네. 움직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인간의 어깨 관절은 세상의 모든 포유류의 관절 중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맞닿고 있는 이 관절와라고 하는 그 컵 부분은 굉장히 작고 이 상완골두는 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저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구조물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골성 구조물 말고 연골, 인대, 힘줄, 근육 이런 것들을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연부 조직, 그러니까 그 살 같은 그런 조직들이 이 어깨뼈를 감싸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어깨 관절은 저런 뼈에서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이런 연부 조직, 인대나 힘줄이나 그런 연골 조직들이 더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막 염좌 생기면 여기 발목 다치면 아프듯이 그런 게 어깨에 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예, 물론 통증도 생기는데 또 특징적으로 저런 연부 조직들이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구조물이 고장나면은 굉장히 불안정해질 것이고 반대로 너무 이제 그 관절을 싸고 있는 그 구조물들이 염증이 심하거나 그 구축이 와버리면은 움직임이 제한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그 움직여주는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되는 그 근육들이 끊어지거나 손상이 되면은 움직임이 제한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 관절의 그 문제는 항상 이 움직임과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동 범위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가동 범위가 줄거나 네. 아니면 가동 범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가동 범위를
일으켜줘야 되는 그런 근육들의 문제로 인해서 못 올라가거나 그런 형태로 약간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좀 말씀하신 대로 어깨에 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예 너무 좀 불안정해지거나 아예 안 움직여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구조물들이 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구조물들이 이제 손상이 되고 다치게 되면은 당연히 여타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또 항상 쌓이고 누적되고 그 축적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통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욱신거린다, 쑤신다, 아니면 밤에 아프다, 열감이 난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통증이나 그런 것도 특징이긴 하지만 이런 가동범위적인 측면에서 다른 관절과는 다르게 조금 그렇죠. 양상을 보이는 거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를 알아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게 원인인지 아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대표적인 원인과 질환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파이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중년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깨가 아프시다 하면은 제일 많이 들어본 진단명이 뭡니까? 전 사실 50견이 가장 많이 들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50견이 가장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50견에는 진단명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상하게도 많이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50견이라는 진단명은 정말로 아주 흔치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 관절이 강직이 됐다가 시간이 1, 2년 흐르면서 다시 좀 풀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보통 당뇨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럴 때 좀 잘 나타나긴 하는데 사실은 그런 50견, 근데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를 싸고 있는 이제 캡슐이 강직이 되고 염증이 유발된다 해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파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야 되나? 파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제 10%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의외네요. 러프하게 좀 계산한 수치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50견이라는 진단명을 좀 진짜로 그렇게 진단되는 경우는 10%고 그 외에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반대일 겁니다. 대부분 이제 관절염 때문에 그 연골 손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연골 문제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골 문제 때문에 이제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5%밖에 안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다른 외상으로 이제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그 연골 조직이 좀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10%밖에 안 되고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회전근개 관련된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의 특징과 그리고 회전근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전근개 관련된 질환들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실 이 차트를 보자마자 너무 의외였던 게 이렇게 회전근개 문제가 어깨 통증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50견이 정말 흔할 줄 알았는데 보시는 대로 회전근개가 굉장히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어깨 통증의 원인 질환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조금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가기를 많이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병원 안 가고 좀 집에서 그냥 치료할 수 없을까 이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좀 생활습관 교정이나 오늘 알려드릴 운동으로도 이런 질환이나 통증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회전근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착성 관절낭염 50견은 사실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환들은 우리가 좀 예방하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회전근개에 관련된 문제와 유착성 관절낭염은 운동으로도 충분히 해결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회전근개 중에서도 모든 회전근개가 다 문제되지는 않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4가지 힘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있고, 네. 뭐 뒤에 있는 극하근, 앞에 있는 견갑하근, 저 밑에 또 뒤쪽에 있는 소원근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회전근개가 문제가 됐을 때, 이거는 파열의 빈도긴 하지만은 뭐 충돌 증후군도 마찬가지고요. 뭐 힘줄의 회전근개 염증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뭐 항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로 저 극상근, 우리 뼈하고 가장 가까운 그 회전근개 부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압도적인 비율이네요, 정말. 압도적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회전근개를 다 보호하고 뭐 조심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빈도순으로 따졌을 때는 극상근만 잘 보호하고 문제 안 되게끔 만들어도 이 회전근개 관련된 질환들은 우리가 상당히 좀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극상근 파열이 가장 두려운 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습관과 운동을 하다 보면은 습관을 좀 잘 교정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저걸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극상근 파열이 가장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결국 좀 대부분의 어깨 질환을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이나 생활 습관 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병원에 바로 가야 될 문제가 있을 거고 수술이나 치료를 바로 받아야 될 문제가 분명 존재할 것 같아요. 좀 그런 증상이나 그런 건 어떻게 판단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환들이 다 저희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다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사인들이 2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야간통. 그러니까 밤에 아프면은 그건 좀 수상한 겁니다. 낮 동안에 좀 아프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야간통이 심한 경우는 조금 삐뽀 좀 큰 위험 문제다. 사항이거든요. 네.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좀 문제가 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야간통이 있을 때는 꼭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뭐 석회관염 같이 그 염증이 갑자기 그냥 확 후발되는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이제 보통 그 야간통이 좀 심한 경우도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그 야간통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다른 염증성 질환이나 이런 것도 야간통이 있는데, 야간통이 있다는 뜻은 무언가 이제 염증이 굉장히 과도하게 심하게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 사인은 절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2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연부 조직이 많이 문제됐을 때는 이제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안 들리고 뭔가 이제 원래 움직여야 될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그런 힘이 떨어질 때, 그럴 때는 꼭 병원 가서, 이게 비단 그 어깨 문제뿐만 아니라 뭐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힘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병원을 꼭 찾아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2가지가, 첫 번째가 이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이제 야간통이 생길 때, 네. 그리고 2번째가 가동범위가 갑자기 제한될 때, 그럴 때 좀 가보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가 조금 문제인지를 알아봤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좀 간단히 슬라이드로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잘 애용하는 그 슬라이드인데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팔을 사용하거나 손을 뭘 짚거나 할 때 항상 이렇게 중심축에서 멀어지면서 사용하고 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커다란 근육들이 작동하고 쓰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피로가 이 큰 근육들에 쌓이게 되면은 어떤 근육이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잠시만요. 잘 모르겠습니다. 회전근개. 회전근개. 네. 아까 얘기한 그 회전근개가 네. 계속 반복적으로 팔을 뻗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뻗어가지고 들고 뭐 사용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좀 자유롭게 하려면은
이 그 지지대, 저 포크레인을 비유를 들자면은 저 그 운전석에 앉아 있는 저 중앙 중심부, 지금 날개뼈 코어라고 적어놨는데요. 네. 그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있어야지만 우리가 팔을 뻗어서 들고 할 때, 이 중간에 이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어깨 부분에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날개뼈 코어 부분이 뭐 들썩들썩거리면은 저 포크레인이 쭉 가면은 굉장히 그 빨간색 힌지 부분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깨의 직접적인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코어와 그리고 어깨를 그 지탱하고 이 본부가 되어주는 이 날개뼈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걸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이 회전근개로 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깨 기준으로 이렇게 뭐 전완근이나 이두근 이런 쪽이 아니라 여기부터 안쪽에 있는 어깨 이쪽에 그렇죠. 부위들을 좀 강화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제 코어가 좀 안정적으로 있어야지만 만약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물건을 들거나 작업을 할 때 네. 큰 어깨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릴 내용도 사실은 이제 회전근에 직접적으로 이제 자극을 주면서 하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저런 날개뼈와 코어를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회전근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배워보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어떤 운동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소품을 준비했는데 예. 네, 어떤 것부터 배워볼까요? 일단은 그 어깨 운동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요 두 가지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감사하겠습니다. 많습니다. 네. 스트레칭은 엄밀히 말해서 그 조직들을 늘어뜨려주는 그런 운동들이고요. 이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근육을 수축하면서 하는 운동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늘려뜨리는 거고 하나는 수축하는 거다 보니까 뭐 스트레칭으로 근력 운동한다. 그거는 좀 무슨 말이 안 맞는 말이 안 맞죠. 뭐 근력 운동이 아니다. 뭐 자면서 공부한다랑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칭은 정말로 이제 관절을 이완시키는 그런 늘려뜨리는 그런 운동들이고 근력 운동은 이제 그 어깨에 보상하는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그런 운동법인데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트레칭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마 그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유착성 관절낭염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칭 방법들이 뭐 무수히 많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물론 오십견도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회전근개도 보호하면서 회전근개에 안전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스트레칭법이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시고 실제 어깨 환자로서 네.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가보시고 네, 이렇게 이렇게요. 조금만. 네. 우리가 이게 전방거성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를 뭐 그 식탁이나 저 벽이나 아니면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집에서 이제 간단한 이런 식탁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뭐 이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그 간단하면서 좀 효과적인 게 테이블 슬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책상이나 식탁에다 대고 손을 이제 미끌리면서 쭉 앞으로 뻗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요. 쭉, 그렇지. 고개를 살짝 숙일 정도로 쭉 뻗어서 좀 당긴다 싶을 때까지 10초까지는 아니더라도 5초, 3, 4, 5 하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요거를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쭉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딩해서 쭉 피고 버티고 있다가 둘, 셋, 넷, 다섯 하고 좀 올라오고 여기가 닿아도 괜찮은 건가요? 닿아도 되고요. 네. 만약에 너무 닿을 것 같으면 살짝 좀 비스듬히 해서 네. 좀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벽에다 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이유는 조금 더 각도를 더 늘려뜨릴 수 있으면서 그러고 우리 벽 같은 경우는 좀 서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 동작이 좀 중요한 게 이렇게 앞으로 숙였을 때 요 날개뼈가 또 살살 좀 비켜주기 때문에 이 충돌 현상도 좀 예방할 수 있어가지고 회전근개에도 보호가 되면서 스트레칭은 되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제가 요 바깥쪽 여기가 좀 당기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네. 맞는 건가요? 그 스트레칭 운동을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시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도 해야 되는 거냐 그 질문인데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약간 뻐근하고 좀 땡긴다 싶을 때까지 하시는 게 맞고요. 근력 운동은 아플 때 뭐 이게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아프다 하면은 딱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노 페인 노 게인이 맞는데 예, 운동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땡기듯이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요거를 예. 10회 정도 해주면 좋다. 10회 정도 하루에 3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상을 이쪽으로 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게 가동 범위가 다 나와야 되다 보니까 가끔 이걸 풀려고 뱅글뱅글 돌리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요. 그거는 뭐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전근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한 방향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은 이제 전방거상 앞으로 이제 피는 네. 그런 운동을 했다 하면은 이제 외회전 밖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외회전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것도 뭐 기구나 우선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벽을 잡고 네, 제가 이쪽에서 해보겠습니다. 벽을 네. 잡고 벽을 잡고 뭐 벽이나 아니면 문지방이나 어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잡고 몸을 살짝 돌리면서 당길 때까지 당깁니까? 땡깁니다. 예, 땡깁니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5초 내지 10초 정도 좀 네. 버티다가 튕기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네, 좀 좋습니다. 버티다가 쭉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는 그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아까 앞에서 알려드리는 그 전방 구성 운동하고 이 외회전 운동은 다 중요한 것은 이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는 쭉 빼고 여기가 이제 물리치료사, 내가 물리치료사 이 어깨를 좀 펴준다는 느낌으로 몸을 돌려서 스트레칭하고 한 다음에 돌아오고 이렇게 아파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 어깨 힘을 잘 못 빼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외회전 운동은 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칭 운동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이제 회전근개도 보호하면서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간단한 스트레칭은 이제 앞에도 했고 뭐 아래도 했으니까 이제 뒤에 또 스트레칭하는 몸으로 쭉 가져가서 그런 식으로 이게 당겨주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이렇게 10초간 버티다가 또 내려오고 하는 운동을 그것도 같이 겸비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몸이 같이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정면을 좋고요. 보고? 쭉 와서 이렇게 몸까지 가져가서 여기가 좀 당긴다 싶을 때 다시 몸 좀 돌아오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해보고 싶다 하면은 요 날개뼈를 모아 보시겠어요? 모은 이렇게요? 상태에서 모으고 여기는 힘을 딱 준 상태에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나이도 올라가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날개뼈 근력 운동과 동시에 이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스트레칭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외 수건을 들고 이렇게 뒤로 당기고 뭐 막대기로 밀고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요. 좀 번거롭고 이게 운동들이 번거로우면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한 운동 세 가지만 해도 이제 오십견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칭 운동들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돌려야 좀 시원하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세요?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운동이 이제 우리가 슈러그 로테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슈러그 로테이션. 네, 슈러그. 발음이 좀 슈러그라는 뜻은 으쓱하다, 으쓱거린다, 으쓱하다. 으쓱거린다는 뜻이고 로테이션 말 그대로 이제 돌린다는 뜻이니까요. 처음에는 어깨를 으쓱해 보시겠습니다. 으쓱했습니다. 자, 뒤로 모아 보세요. 자, 원 위치. 네. 자, 그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뱅글뱅글 돌렸을 때 그 느낌과 그 시원함을 얻을 수 있고요. 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 특히 이제 날개뼈를 지지해주는 그 근육들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징은 우리가 팔을 이제 뱅글뱅글 돌렸을 때는 아까 회전근개가 이 날개뼈 견봉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면서 거기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건 절대 그러지가 않거든요. 요거는 이제 팔뼈, 상완골이랑 뼈하고 날개뼈가 한 통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회전근개에 손상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주는 것은 이 주변에 그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관절 근육들을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좀 이완시켜주는가 하면 시켜주면서
회전근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우리 PD님처럼 이제 아유 이거 시시한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 자, 네. 아령을 들고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시겠습니다. 자, 아령을 어디 들고 보면 될까요? 아니, 똑같이 쭉 팔을 내리시고요. 내리고요. 마찬가지로 또 슈러그를 해보겠습니다. 슈러그하고 뒤로 모아서 내려오고 슈러그 해서 그렇게 이제 중량을 이 네. 정도만 들고 하면은 이게 그냥 풀어주는 효과와 함께 네. 이 날개뼈와 특히 이게 상부 승모근을 좀 단련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네. 그 헬스장에서 그 상부 승모근 여기 좀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헬스 매니아들이 잘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좀 중량을 들고 하면은 여기 승모근도 함께 단련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스트레칭이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정말 좋은 게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팔 돌리는 운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뭔가 걸리는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걸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이 풀어져서 네. 좀 약간 좀 스스로도 안전하고 편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스트레칭을 할 때 정말 피해야 될 동작 중에 하나가 이 옆으로 나란히 해서 이제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 그 스트레칭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어깨 구조를 보면은 이 견모하고 그냥 쾅 부딪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PD님 잠깐만요. 자, 네. 차렷 자세에서 네. 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쭉 끝까지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쭉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오. 다 네. 내려보실게요. 예. 요거는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시죠? 네. 할만하죠? 네. 똑같이 이제 만세 동작을 하는데 네. 요번엔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옆으로 가서 쭉 갑니다. 갈 때 이럴 때는 좀 불편하죠? 여기 이상 가면 좀 불편해요. 이게 똑같이 결론적으로는 손이 그냥 만세된 동작인데 네. 이 옆으로 가게 되면은 요 견봉이라는 뼈하고 이 상완골두가 이게 충돌이 되니까 그래서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스트레칭 동작은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까 테이블에서 이제 슬라이딩 하듯이 그렇게 앞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회전근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옆으로 한 동작은 충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지 않다. 네,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시면 살면서 옆으로 뭐 이렇게 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저희 뭐 군대에서 이렇게 양팔 간격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다음 거는 어떤 네, 건가요?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린 건 스트레칭 위주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근력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코어가 되는 이제 그 등 근육들과 그다음에 우리 그 어깨의 중심부가 되는 이게 날개뼈 주변의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노 머니 엑서사이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없을 때 하는 운동인가요? 저네요. 아, 별로 근데 없는데. 네. 그 동작이 마치 나 돈 없어 하는 동작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에요. 어떤 동작인지 궁금한데.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손을 이제 하늘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외회전을 시킵니다. 외회전을 이렇게요? 시키면서 중요한 건 이제 날개뼈를 모아주는 거죠. 아, 모아가지고 버티기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내려오고. 잠깐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뒤돌아볼까요? 제가 날개뼈를 자, 중요한 거는 이 두 공간이 모여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땡까? 아니요, 괜찮은 보입니다. 예. 이 날개뼈가 모이면서 이 공간이 점점점 좁아지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공 하나를 쥔다는 생각으로 버티다가 내려오고. 예.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돈 없어요 하는 자세로 이제 여기를 좀 단련시키는 그런 운동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금방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가 쌓인다는 뜻은 평소에 잘 단련을 안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고 간단하고 뭐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하나 보너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옆으로 이제 이번에는 한번 노머니 엑서사이즈 해보겠습니다. 자, 쭉 해서 당기고 10초간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시면 이제 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북목 이런 식으로 처지는 그런 것도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날개뼈를 지배하는 그런 근육들도 단련시키면서 회전근개도 보호하면서 자세도 바르게 해주는 그런 좋은 운동이니까 요거는 반드시 누구든지 다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라운드 숄더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서도 쫙 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하십시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건 예. 노머니. 예. 그리고 이제 날개뼈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단순히 네. 잠깐만요. 날개뼈에 있는 근육들이 단순히 요 뒤쪽 그 잡아주고 있는 요 등 근육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요 날개뼈의 요 앞에 정거근이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 근육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자꾸 계속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팔을 이제 들거나 잠깐만요. 네. 팔을 들거나 이제 올릴 때 이 견복이라는 뼈가 바로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게 팔을 들거나 올릴 때 이게 그 뒤로 젖혀지지 않고 계속 그 위치에 있으면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만세 동작도 좀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날개뼈도 같이 좀 움직여서 좀 비켜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정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정말 제 손가락처럼 생겨 있는 그런 근육이 요 갈비뼈하고 날개뼈를 좀 하나로 만들어주는 근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육을 좀 단련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만세하거나 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푸시업을 네. 제가 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푸시업 하실 수 기본적인 푸시업 하면 될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 하나, 네. 둘, 됐습니다. 네. 탈락인가?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건 맞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푸시업을 알려드리려고 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푸시업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다시 푸시업 자세를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그 자세에서 팔을 쭉 밀어서 날개뼈가 올라오니까 몸통만 이렇게요? 그렇죠. 아니요, 그 몸통만. 네, 몸통. 엉덩이는 가만히 그렇죠. 네. 그렇게 쭉 다시 내려보고 내린 상태, 팔은 쭉 핀 상태 유지하고요. 몸은 쭉 처진 다음에 다시 올라와 보시죠. 올려가지고 쭉 늘려뜨리고 다시 쭉 내려오고 그렇죠. 다시 쭉 올리시고 그러면은 이제 날개뼈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강화시키게 네. 됐지만은 그 정거근도 굉장히 단련이 되거든요. 그냥 팔을 굽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날개뼈로 푸시업을 하는 겁니다. 날개뼈로.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효과적이고 네. 좀 힘들죠. 선생님 말 듣고 싶어가지고. 예, 평소에도 이거를 잘 안 단련시키는 그런 근육들을 단련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피로가 쌓일 수 있는데요. 근데 하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게 평소에 푸시업을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벽에다 대고 저처럼 이렇게 다 벽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밀었다가 다시 쭉 미는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밀었다가 아니면 쭉 다시 밀어 동작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정거근을 같이 좀 단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이라 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네. 한 상태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앞으로 밀어볼까요? 민 상태에서 이게 모였죠? 네. 자, 다시 당겨 보십시오. 그렇지, 잘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하고 튕기지 마시고요. 네. 예, 끝까지 가다가 좀 쉬었다가 좀 꾹 가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유, 역시 운동을 잘하시니까 매주 한 번씩 잘하시네. 합니다. 이 시간에만. 예. 어쨌든 거기까지 알려드렸고요. 근데 유사한 동작이긴 한데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고 푸시업도 힘들고 그러면은 너무 크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크셔가지고. 그 누워서 하는 네. 운동도 있습니다. 유사하게 그 날개뼈에 정거근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한번 피디님 누워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엎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하늘 보면서 누워 주십시오. 이렇게요? 요거는 이제 그 스카플라 펀치라 그래가지고 날개뼈 펀치. 쉽게 말해서 요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쭉 밀어보세요. 그렇지. 네. 밀고 버티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밀어보세요. 밀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오고. 자, 밀어보세요. 쭉 밀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근데 PD님처럼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아령을 들고. 네. 근데 이게 해보니까 네. 약간 어깨가 쫙 뽑혀서 늘려나는 딱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그 약간의 그 이완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평소에 단련을 안 시키는 그 날개뼈를 잡아주는 그 정거근을 단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쭉 피고 10초, 5초만 버팁시다. 5초 버티다 내려오시고 이제 다 해보십시다. 다시 쭉. 그래서 날개뼈 펀치라고 이제 명칭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요 운동도 우리 정거근을 굉장히 단련시켜주고 회전근개를 보호할 수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모든 운동들 하루에 한 10회 정도, 하루에 한 3번, 내지 2번
정도는 이제 해주시면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건 딱 처음 해보자마자 되게 처음 해보는 거여서 네. 되게 뭔가 유익한 느낌, 여기가 싹 늘어나는 뭔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너무 좋네요. 물론 요거 네. 이 아령을 쓰는 법도 있지만은 그 좀 헬스장 가면은 가끔 이제 케이블로 이렇게 당기고 미는 네. 것도 있잖아요.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펀치하고 내리고 펀치하고 그런 운동도 하는 것도 이 날개뼈를 위해서 유익한 운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운동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 운동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그 정거근, 그 다음에 능형근, 뭐 승모근, 그걸 한꺼번에 같이 좀 단련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코어도 좀 같이 단련시킬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운동법인데요. 네. 요거는 그 론모어라 그래가지고 론모어가 론 대출? 아니요. 론 대출 아니고 그 론은 LAWN LAW 잔디. 네, 네. 잔디깎기. 네. 네, 잔디깎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외국에서 이 잔디 깎는 기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게 시동 걸 때 부릉 하면서 이제 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습과 닮았다 해가지고 잔디 깎기 운동이라고 좀 붙여지는 거거든요. 하는 방법은 이런 밴드가 있으면은 좋고요. 만약에 없으면은 밴드 없이 그 가벼운 아령 같은 거 아니면 맨손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절대 이제 허리를 굽히지 말고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이제 뒤로 젖혀주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리는 항상 핀 자세로 네. 쭉 펼쳐주고 내려오시고, 예. 다시 한번 쭉 펼쳐주시고 내려오시고,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궁금한 게 이게 아까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네. 네. 그럼 제가 잘못 아니, 각도가 혹시 중요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수평으로 당겨가지고 모아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무릎도 처음엔 살짝 구부렸다가 자 당겨서 수평으로. 필 때는 무릎도 같이 피면서. 네. 그렇지. 다시 무릎도 숙이고. 그렇지. 그렇지. 셋, 시원한데요? 넷, 그런 식으로 다섯, 그렇게 하는데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 좀 더 이제 좀 상위로 높이고 싶다 하면은 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제 이 상태에서 갈 때 이제 외회전을 해주면요. 그러면은 이제 외회전 시켜주는 그 근육들 아까 회전근개 중에서도 소원근이라든지 극하근이라든지 그런 근육들도 좀 강화를 동시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그 승모근도 다 단련시키지만은 광배근도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 능형근도 단련시키고 여러 근육들의 좀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롬모 운동.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셔야죠. 이것도 같이 그래야 이제 코어 운동도 같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 이거 시원하네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시원해요. 그래서 요 롬모 운동이 뭐 다양한 운동들이 뭐 그 외에도 많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날개뼈 주변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좀 상위 운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제 그 근육들과 코어를 같이 동시에 좀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그 보통 운동 좀 제대로 하고 스트레칭 제대로 하면 여기가 좀 약간 풀린 느낌이 들잖아요. 아까 오른쪽만 오늘 계속 운동을 배워봤는데 여기는 진짜 쫙 풀리고 시원한 느낌인데 여기는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왼쪽 할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좋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행입니다. 운동 배워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회 정도 하루에 3번씩 그걸 따라해보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리로 이동해서 저희가 좀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네요, 운동이. 전진혜님 말씀처럼 제가 이게 매주 한 번 20분씩만 운동을 하는데 할 때마다 좀 건강이 약간씩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그마긴 하지만. 질문 많이 들어와서 나날벌소님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쪽 이두근 파열은 비수술적 해결하려면 어디를 강화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두근 파열은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이두근 파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면 놔둬도 됩니다. 정말로 이제 이두근이
아마 이두 장건을 얘기하는 걸 텐데요. 그건 이제 우리 어깨 관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이두건을 구성하는 두 힘줄 중에 하나인데, 그게 없어도 이두 장건이 파열이 되더라도 이두 단건이 좀 기능을 하고 그리고 그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고요. 이두건 파열이 혹시 됐다 하면은 오히려 더 시원하고 안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두건 파열이 됐다 하면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이두건이 좀 약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 강화시키고 싶다 하면은 우리 팔꿈치를 이제 구부리는 그 운동이 아니라 이두건이 그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두건은 그 기능보다도요, 이 회내시키는 손을 돌리는 동작을 더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두건 파열을 그걸 보상하는 근육들을 단련시키고 싶다 하면은 아령을 들고 테이블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좀 돌려주는 운동을 계속 해주십시오. 그게 그나마 좀 이두건 파열을 좀 보상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리뉴님 질문인데요. 50개 진단을 받으셨고 병원에서 시계추 운동을 하라고 해서 하고 계신데 점점 더 아파진다,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시계추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보통 이제 50견 운동 검색해 보면은 네. 제일 먼저 나오는 운동법인데요. 그림이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돌리는 모션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그림만 봐서는 저렇게 팔을 이게 돌리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시계추 운동이고,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하셔서 오히려 그냥 뻣뻣한 어깨를 더 자극 줘서 아프신 건데, 사실 제대로 된 시계추 운동은 아까 스트레칭과 이제 좀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근력이 작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마치 코끼리 코를 이렇게 막 돌리는 것처럼 내 몸으로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아래까지는 다 힘을 쭉 뺀 상태에서 코끼리가 코를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리지, 실제로 시계추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완시켜줘야지 그게 제대로 된 시계추 운동이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은 그런 식으로 한번 운동하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팔을 돌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팔이 몸 때문에 돌려진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보통 시계추 운동 요거 하세요 하고 이게 사진을 딱 보면은 이게 팔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네. 이제 능동적으로 팔 힘을 쓰면서 근육을 자극하면서 하는 운동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리뉴님은 조금 스스로 좀 요 운동을 제대로 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희님 질문인데, 항상 어깨 쪽이 아플 때가 종종 있다. 무거운 짐 들 때 아프고 가방도 무거운 거 들면은 어깨 통증이 온 적 있다. 좀 방치하면 어떻게 되고 예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무거운 거 들 때 항상 이제 작동하고 좀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회전근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물건을 들 때 계속 통증이 있다 하면은 회전근개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습관과 뭐 업무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하신다 하면은 꼭 아까 알려드린 날개뼈 운동을 꼭 하시는 것을 할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때 이제 회전근개 부담을 안 주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항상 팔을 뻗어서 들지 마시고요. 몸으로 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몸에 좀 가까이 가까워서 이제 들거나 두 손을 쓰거나, 최대한 이제 들고자 하는 물건의 무게 중심이 내 무게 중심하고 좀 가까워질수록 요 사지에 팔에 이제 근육들을 좀 보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좀 있으면은 어깨 통증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거운 짐 들 때 뭐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이렇게 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습관들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혜님은 어깨에 석회가 있으면 병원에서 어떤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석회도 이제 다양한 단계와 양상이 있는데요. 어떤 단계냐에 따라서 너무 치료가 다릅니다. 뭐 극단적으로만 좀 예를 들자면은 조용히 그냥 우연히 XH 그러니까 석회가 보이는 경우, 그럴 때는 그냥 놔두기도 하거든요. 그냥 놔둬도 뭐 크게 증상이 없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없어지기도 하니까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고요. 아예 그 심한 경우는 이 석회가 정말 이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정말 잠도 못 자게 그렇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게 석회를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뭐 주사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초음파 보면서 다른 시술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관절 내시경 수술로 좀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의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석회가 어떤 단계냐인지부터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질문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자님은 뭐 어깨 운동 하시는 얘기 해주셨고 그 밑에 잠깐 보시면 리뉴님 수영 관련해서 한번 질문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데 수영을 하면서 이걸 좀 풀어주고 있다. 근데 수영할 때는 괜찮은데 수영을 하고 나면 더 아픈 것 같다. 수영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어깨에 회전근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오버헤드, 그러니까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들이 다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머리 위로 뭐 물건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헬스장에서 그렇게 숄더 프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풀다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수영은 특히 이제 자유형을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수십 회, 수백 회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동작이 좀 묻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가 견봉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그 회전근개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회전근개 부담이 가더라도 우리가 수영할 때는 막 정신없고 그다음에 이제 도파민도 땡기고 네. 염증도 이제 막 번지고 하니까 잘 못 느끼는데요. 끝나고 나서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는 게 이제 드디어 저녁에 슬슬 좀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 더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전근개 문제가 좀 의심이 될 때는 수영은 안 하는 것이 좋고 굳이 해야 된다면은 뭐 킥보드나 아니면은 평영이나 아니면 이제 오버헤드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동작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질문까지 해봤고 오늘 운동 정말 잘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본에 없다고요.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운동들이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깨 운동을 한다고 해서 어깨 운동만 하지 마시고요. 어깨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날개뼈와 코어 운동 위주로 하시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즐겁게 지내시다가 혹시라도 그런 통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운동 따라해 보시고 해소되시면 정말 좋고 네. 안 되면은 병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운동 알려주신 장석환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8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